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8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꿈속의 꿈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올리고 나서 댓글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를 올리려고 했던 목적은 지금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래서 또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 어느 누구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질병에 걸리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올리고 보니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강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너무 구분하지 말고, 또한 질병이 찾아와도 그건 인생사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은 더 회복이 빠른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런 기도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건 타인을 위한 사심 없는 발로이기에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기도가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큰 복으로 기도하신 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응원글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제가 인생을 괜찮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걱정해주고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례하지 않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무한 감사를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덕에 요즘 정말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 강의하는 게 많이 줄었죠. 그건 제가 말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가 늘은 것도 많이 작용합니다. 물론 강의도 많이 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하나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고 현재를 사는 걸 잊곤 하고 작은 일에 섭섭하고 잡념에 휘둘리고 이런 거에 휘둘리는 그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도 강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 댓글에 이렇게 보니까 제 강의에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신 걸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미혹한 제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오늘도 뻔뻔하게 또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만 딱 올리고 강의 끝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꿈속의 꿈이란 강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미로를 같이 헤쳐가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도 또 떠들어대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명상을 시작하고 얼마 동안 이게 명상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코에 숨이 들고 나는 것에 집중을 하노라 보면은 1분도 되지 않아서 잡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잡념이란 것이 아, 내일 참 공과금 내는 날이지. 아,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와서 힘들겠구나. 아, 모친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둘째 녀석이 요즘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 참 요즘 청년 실업이 그렇게 심화되는데 학교는 졸업이나 하고 제대로 취업이나 할 수 있을래나. 그러면서 이렇게 잡념이 심한데 제대로 명상은 되는 건가? 이렇게 명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영화 한 편 때리고 그냥 쉬어버릴까 하는 뭐 오만 가지 잡념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에요. 명상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제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 때마다 생기는 잡념들이었던 겁니다. 명상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서 보였을 뿐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지냈던 거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생을 말이에요.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꿈처럼 여겨지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아니 벌써 50대 중반이야. 50대 중반도 벌써 넘어버리네. 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잡념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현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잡념 속에 머물러 지내고 있으니까 그 잡념이란 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눈을 뜨고는 있지만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은 우리의 뇌가 만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게 되죠. 잡념이란 것이 병적인 것은 그래서 아닙니다, 사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 잡념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신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잡념이란 놈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기분을 아주 망쳐놓는 게 잡념이거든요. 이번 일이 잘 돼서 큰 돈을 거머쥐었다든지 곧 승진을 할 것 같다든지 곧 대출금을 다 갚아서 이제 빚쟁이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또 잡념인데 이런 기분 좋은 잡념은 그리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잡념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잠을 못 자서 다음날 피곤한 것보다도 잡념이 떠올라서 그것도 안 좋은 잡념이 떠올라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잠을 안 오는데 요즘 날이 얼마나 더워요. 밤새도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휘둘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괴롭힙니다. 그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런 잡념들 내용들 보면은 요즘 내가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이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치매에 걸리면 누가 나를 건사해 주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 전에 건강했던 직장 동료가 돌연사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가족들은 누가 돌보고 어린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는 생활력도 없는데 내가 없이 자식들 건사나 제대로 할까? 그리고 죽음은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죽을 때 또 고통은 없을까? 직장을 또 오래 다닌 분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주고 나가라는 것 같은데 직장을 그만두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아직 애들이 크지 않아서 돈 들 일이 많은데 아이들 교육비며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아야 되고 결국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치킨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분식집을 해야 되나.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폐업을 한다는데 나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길거리에 놔는 건 아닐까? 참, 요즘 아버지가 부쩍 노쇠해지셨는데 이제 거동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모셔야 될 텐데 아내는 그거를 받아들일까? 아님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주 방문하면서 돌봐드려야 되나? 그러다 아버지가 기억력마저 잃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떡하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집에 모신다 한들 밤에 잠도 안 자고 배회하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잡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잡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눈 뜨고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잡념들이 우리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지옥을 보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실제로 잠을 잘 때 꿈을 꾸곤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꿈 수면과 꿈꾸지 않는 수면이 교대로 옵니다. 그런 사이클을 대개 한 5번에서 한 8번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 안 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꿈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지 꿈을 안 꾸는 분은 없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대부분 안 좋은 꿈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데려가는 꿈이라든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꿈이라든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봤다던가 하는 그런 꿈들입니다. 꿈이 너무 죄송합니다. 생생하고 끔찍하고 무서워서 제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꿈 많아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동안 흉몽을 꾼 분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대개 꿈속에서 죽음이나 죽은 사람은 재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다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엔 또 다른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죽음은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잡념을 하느라고 꿈을 꾸고 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니까 우리 인생은 꿈속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란 영화 그거가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인셉션이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려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는 그 꿈속에서 또 꿈을 꾸니까 그 꿈까지 또 쫓아 들어가는 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속의 꿈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영화도 재밌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꿈속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눈뜨고 꾸는 꿈이죠. 그 꿈이, 그 잡념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우리를 나락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를 절망적인 상태로 만드니까 말입니다. 대부분의 잡념, 아니 우리 생각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저절로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너 어떡할래? 이래도 네가 견딜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의 지옥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잡념들이요. 또 우리의 잡념들은 과거로 끌고 가죠.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 과거에 이리저리 했다면 지금 나아졌을 텐데 하면서 우리를 회한의 지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직장을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때 내가 친구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주저하지 말고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화를 내지 않았어야 됐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 이런 잡념들을 계속 우리가 눈 뜨면서 꿈속의 꿈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눈 뜨고 꾸는 꿈은 과거로도 끌고 가고 미래로도 끌고 가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생각들이면 좋은데 이렇게 과거로 끌고 가고 미래로 끌고 가는 우리의 잡념들, 눈 뜨고 꾸는 꿈들의 99%가 다 불행한 것들이나 후회스러운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 뜨고 꾸는 꿈은 원고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드립을 넣으면 안 돼요.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원고대로 읽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붙이다 보니까는 원고를 이렇게 놓치지 않습니까? 눈앞에 뻔히 보고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꾸는 꿈이 이렇게 과거로 미래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눈 뜨고 꾸는 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그런 잡념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느 인생이고 다 시행착오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잡념들이 단숨에 자신을 루저로 만들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 좀 하고 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잘못된 말이죠. 아닙니다. 생각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에 휘둘리는 습관을 되도록 줄여야 되죠. 그래서 어때요?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잡념이나 안 좋은 생각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되죠. 그게 명상도 될 수 있고 산책도 될 수 있고 등산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들, 잡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잡념에 대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미래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또 생각이 나에게 안 좋은 청사진을 보여주는구나. 그냥 그때 가서 닥치면 하자. 그리고 인생이
우리가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강에 떠가는 배처럼 인생의 몸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그래 그냥 인생을 살아보자. 억지로 살지 말고 그냥 흐름을 타보자. 흐름을 타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이 터져서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랬던 일들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런 잡념들이 들 때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자. 또 내 잡념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대꾸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이 과거로 나를 끌고 가게 되면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 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말이에요.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인생은 있지만 사람 자체로 우리 인생 자체로 실패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린 존재 자체로 빛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진 잣대로 자꾸만 재니까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실제로 인생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냥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온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건 그때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회한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또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할 게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꾸는 꿈에 속지 마십시오. 그 꿈은 항상 우리에게 최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이상해서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누구나 그런 눈 뜨고 꾸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잡념 많다고 해서 또 잡념 얘기하니까 또 잡념이 많다고 나는 잡념이 많아 그래 또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대꾸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습관이 든 분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또 생각이란 놈이 잡념이란 놈이 또 나타났구나. 좀 있으면 또 사라지지. 우리가 잡념이랑 싸우면은 잡념은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없어져요. 사실은. 싸우면은 잡념은 점점 더 힘을 키우게 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은 잡념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다 사라지겠지 하면은 진짜 사라져요. 사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꿈 같다고 합니다. 그냥 꿈이라고 해요. 왜 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모두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원을 여러 명이 갔다고 쳐요. 같은 공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공원에 피는 꽃을 보고 그 꽃 너머에서 자연을 보고 자연의 장엄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꽃이 피었구나,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 핀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생각들이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관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꿈이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게 불교의 얘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깟 고통이나 아픔, 슬픔,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뭐가 대수야? 다 꿈인데? 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뭘 그리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느끼냐는 거죠. 저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외로울 때 혼자 되뇌곤 하는 게 이거 꿈이야. 이거 내가 그냥 바라보는 내 주관적인 인식일 뿐이야. 뭐 꿈에서 꿈 어떻게 할 거야? 왜 우리가 꿈꾸다 깨면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슬픔이나 고통, 외로움의 무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꿈에서는 아파도 다쳐도 고통을 받아도 꿈을 꾸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꿈을 깨고 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게 꿈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내일 또 모레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꿈속의 꿈을 꿀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아주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